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8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의회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발 인식 개선이 먼저.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보조견 문전박대를 막기 위해 부천시의회가 인식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앞으로 부천시 관내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교육 홍보 지원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으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점자 의원은 처벌만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편견을 없애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해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는 지원 방안 마련,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홍보, 그림 문자, 픽타그램, 보급, 대응교육 실시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말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 목적견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 등이 있다. 구점자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편견과 고정관념이 해소되어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사회 참여에 차별받지 않으며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부천시 장애인은 총 37,412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인은 3,642명, 청각장애인은 5,428명, 지체장애인은 17,224명이 등록되어 있다. 부천시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부천시 보건소는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대상에게 영양 상담을 진행하고 대상자별 맞춤 식품 패키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더해 시는 영양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의 영양 교육과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출산 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 규모별 기준액 이하로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자를 선정한다. 단, 친환경 농산물 서비스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식품 패키지가 월 2회 배송되고 영양교육은 온라인 교육 및 워크북 형태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별도로 정해진 모집 기간이나 인원은 없으며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번호 032-625-4470-4471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부천시민을 위한 올인원 서비스 스마트 시티 패스 앱 게시. 부천시는 원도심의 교통 및 주차 문제 해결과 도시의 스마트한 이동을 위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킥고잉, 일레클, 부천 행복카 위굴리, 모두의 주차장 를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 및 캐시비 교통카드 서비스와 연계하고 대중교통과 공유 모빌리티를 통합한 스마트 시티 패스, 스마트 시티 패스 앱을 교통 서비스 한 단계 중심으로 시작한다. 부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부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에서 개발한 스마트 시티 패스 앱은 부천시 시민이라면 시민 인증을 통해 민간 및 공공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고 시티 패스 통합 마일리지 혜택과 동시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까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스마트 시티 패스 앱은 커넥티드 한 도시 내 이동 환경 서비스를 위해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수단을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통합하여 대중교통 수단과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전기자 전거 등과 연계하고 공유 차량 및 주차 공유 서비스를 통해 주차 수요 감소를 통한 교통 수요 전환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승용차, 대중교통, 보행 수단만을 기반으로 하던 경로 서비스와는 차별화하여 공유 모빌리티까지 반영한 최적 경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서비스를 통합 결제 및 통합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앞으로 스마트 시티 패스 앱은 교통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 등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일상을 스마트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앱에 통합해 올인원 서비스를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도시경제과, 과장 윤희식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백승근, 와의 협력 및 지원 속에 스마트 시티 패스 통합 플랫폼 구축 주관기업인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혁신기술 주관기업 아토리서치, 지역별 일자리 서비스와 디지털 역량 강화, UDI 등을 위한 지역 거점 공간을 지원하는 LH 등 총 17개 기업이 참여하여 교통 서비스를 시작으로 추후 로러 IoT망, 데이터 얼라이언스, 구축과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아토리서치, AI 기반 무단 횡단 알림 및 실종자 검색 서비스, 크레스프리, 깨끗한 마을 서비스, 시민이 참여하는 만드는 쓰레기지도,
크로센트 및 데이터 전략 수립 및 서비스 개발, 디토닉, 투이 컨설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패스 앱 오픈을 시작으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다각화할 것이라며 부천시가 지향하는 스마트 도시는 무엇보다 시민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해 시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스마트 도시 부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경쟁력 있는 기술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수원시 지체장애인협회와 현안 정담회 가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더민주, 비례, 은사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수원시 지체장애인협회 김춘봉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부회장, 구별분회장과 장애인 복지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수원시 지체장애인협회, 이하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의 휴관과 이용 제한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돌봄 공백 등이 심각해지고 장애인 가정의 생계와 안전, 건강에 대한 위협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직접적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진행해온 복지 서비스와 장애인 복지 현장의 환경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쉼터 설치 확대도 제안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도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사회참여, 안정 등 영역별 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 용인, 남양주, 안성, 의왕, 평택, 에 한 개소당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과 사회참여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협회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보장, 시군 간 이동 시 장애인 꼴택시 이용 확대,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안마바우처 확대 실시, 장애인 관광권 확대 등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도 제안했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더욱 큰 고통과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다. 민생을 살피고 시민들을 보호하며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며 도민 모두에게 힘이 되고 특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정책 대안 마련의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수원시 4만여 명의 등록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은 2만 명에 이른다. 수원시 2021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수원시에서 2021년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장애인들에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돕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 매월 스포츠 강좌 수강료 1인당 8만 원을 지원한다. 수강료는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카드는 지원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용 체크카드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시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가능 시설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시설 및 강좌 조회 선택 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 후 수강이 가능하며 현장, 단말기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8월 5일부터 27일까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 물결표 쌓인 64세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은 무관하나 만 12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https://dvoucher.kspo.or.kr에서 개인 회원 개인 이용권 신청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www.suan.go.kr 시정 소식에 게시된 2021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추가 모집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원시 동건강복지팀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수원시가 561 건강복지팀을 신설한 12개 동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또 동복지행정팀 건강복지팀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7월 26일 자조직 개편으로 파장동 영화동 조원 1동 세류 2동 평동 서둔동 화서 1동 우만 1동 인계동 메탄 3동 원천동 광교 2동 등 12개 동, 구별 3개 동의 건강복지팀을 신설했다. 12개 동에서는 건강복지팀과 복지행정팀이 주민들에게 전문적으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32개 동은 맞춤형 복지팀이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수원시는 건강복지팀을 신설하면서 44개 동의 복지 간호 인력 74명을 충원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를 찾아가 상담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를 파악한 후 공공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복지 자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존 복지 대상자, 취약계층 뿐 아니라 생애전환기 돌봄 필요 대상 위기가구까지 확대한다. 수원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 방향은 현장성 강화, 건강 기능 강화, 예방적 복지, 지역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이다. 현장 밀착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간호 인력을 배치해 건강 돌봄을 포함한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사전 예방적 복지 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이 지역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든다. 수원시는 건강복지팀을 신설한 12개 동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